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공부할 내용은 SQL입니다. SQL이고요. SQL의 약자는 Structured Query Language예요. 그래서 뭐 우리말로 번역을 직역을 한번 해보자면 구조화된 질이, 그러니까 질문을 던진다 뭐 그런 뜻이겠죠. 질이 언어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SQL은 DBMS, 데이터베이스, 앞에 DB는 데이터베이스, M은 매니지먼트, S는 시스템.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읽거나 쓰거나 삭제하는 등의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랭귀지, 언어잖아요, 언어. 데이터를 읽고 쓰고 삭제하는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SQL이라고 부릅니다. SQL. 그래서 저희가 2주에서 3주 동안 공부할 내용이 이 SQL이에요. SQL이고요. SQL의 역사를 살펴보면 IBM이라고 하는 미국의 회사가 있고 그 IBM의 연구소에서 SQL이라고 하는 언어를 만들었어요. 최초에. SQL은 structured, 그 다음에 E는 English, QUE는 query, query에서 QUE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language. 예. 사실 보면 structured query language하고 structured English query language하고 딱 한 단어 차이죠. 한 단어 차이죠. IBM에서는 SQL이라고 불렀었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SQL이라고 하는 랭귀지는 IBM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어요. IBM에서 만든 자기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언어를 만든 거예요. 데이터를 읽고 쓰고 삭제하고 이런 언어를 만들었는데 얘가 국제표준기구에서 채택이 돼요. 그래서 이 SQL을 기반으로 해서 국제표준기구에서 SQL 표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표준은 계속해서 발전을 해요. 뭐 새로운 표준이 더 늘어나기도 하고요.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새로운 게 아주 새로운 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근데 조금씩 조금씩 변하기는 합니다. 표준이 변하기는 하지만 뭐 그렇게 크게 많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SQL을 아직도 그냥 SQL이라고 읽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개발자들도 많이 있어요. SQL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SQL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SQL 그러면 데이터를 읽고 쓰고 관리하는 언어다. 우리가 공부할 게 SQL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마 여러분들 교재의 제목이 PLSQL이라고 하는 게 서브 부제목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PLSQL. PLSQL은 Procedural Language Extension to SQL의 약자예요. 어, 절차적 언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절차적 언어. SQL을 확장해서 절차적인 언어로 확장을 한 게 PLSQL이고요. PLSQL은 오라클 전용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라클에서 만든 SQL을 PLSQL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SQL 그러면 그냥 국제표준기구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표준으로 정해준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PLSQL은 그 국제표준을 따라서 오라클에서 만든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그다음에 SQL의 종류에는 DDL, DQL, DML, TCL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DDL은요, 데이터 Definition Language를 줄여서 첫 글자를 따서 DDL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DDL의 종류에는 Create, Drop, Alter, Truncate 네 개가 있어요. SQL 문법 진짜 몇 개 안 돼요. 요것만 알면 다 끝이에요. 네.
물론 세부적인 내용들은 조금씩 조금씩 첨가가 되겠지만 여기 있는 것들만 알면 SQL은 끝이에요. 그래서 SQL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DDL 중에서 저희가 오후죠. 점심 먹고 나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하면서 두 가지를 썼던 게 있었어요. alter, create. 기억나시죠? create user, 사용자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 create user라고 할 때 create라고 하는 DDL을 사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사용자 계정을 만들기 전에 설정을 하기 위해서 alter session이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alter라고 하는 걸 했었어요. 음. 요거 두 개를 일부를 저희가 맛을 봤던 거예요. 맛을 봤었던 거고, 그 이외에 다양한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DQL. DQL은 데이터 쿼리 랭귀지라고 해서요. 종류는 한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select. 아까 우리 select 문장 두 개 했었죠. select 문장 두 개가 있었는데 select user, select sysdate 이런 거 있었잖아요. 검색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검색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정의가 되어져 있는 정보들, 데이터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져 있는 테이블, 이런 것들을 검색할 때 사용하는 게 검색 랭귀지. 그러니까 쿼리는 검색이라고 지리 또는 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검색할 때 사용하는 게 select. 그 다음에 DML은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라고 해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언어예요. 여기서 조작하다라고 하는 거는 인설트, 새로운 데이터를 삽입하는 거. 그러니까 테이블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기존의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수정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딜리트, 기존 테이블에 있었던 내용을 삭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DML은 테이블 안에 있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삭제할 때 사용하는 게 데이터 조작 언어, DML이라고 부릅니다. DML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TCL, Transaction Control Language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하거나 아니면 이전 상태로 되돌릴 때 사용하는 거. 예. 그때 사용하는 언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commit과 rollback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총 네 개, 다섯 개, 그 다음에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열 개밖에 안 되죠. 그렇죠? 이 열 가지 종류의 문법을 공부하는 게 그게 SQL 표준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부할 거다.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뭐 이렇게만 하니까 재미없죠? 자꾸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만 다룰 거예요. 앞에 있었나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란 데이터들을 표와 같은 형태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딱 정형화된 일정한 모양을 갖는 데이터로 저희가 그 관리를 할 거고요. 관리를 할 거고, 그래서 행은 한 사람에 대한 혹은 어떤 레코드 하나에 대한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열은, 컬럼은 동일한 타입의 데이터들. 뭐 예를 들면 숫자 타입의 데이터, 날짜 타입의 데이터, 문자열 타입의 데이터. 이런 식으로 동일한 타입의 어떤 변수들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전에.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행을 레코드, 그 다음에 열을 필드라고 많이들 부르고요. 많이들 부르고, 저희가 통계를 전공하신 분은 없으신 것 같은데, 통계 쪽에서는 행을 옵저베이션, 관측치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 열을 변수, variable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머신러닝 할 때는 이 똑같이 행을 example, 예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열은
attribute, 속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용어로 부르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문맥에 맞게끔 그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요 정도로 소개는 요 정도로 하고요. 요 정도로 하고 저희 다시 SQL 디벨로퍼로 올게요. SQL 디벨로퍼로 오셔서 그 처음에 우리가 작성했었던 SQL 0번 있었죠? 0번 SQL 이렇게 여기에서 그 몇 가지를 좀 추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제가 여기를 일부러 줄바꿈을 했는데요. 이렇게 작성을 해보세요.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끝날 때 이렇게 작성을 해보세요. 자, 이 부분은요. 네. 이렇게 엔터를 할게요. 어, 이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여기는 필수는 아니고 얘는 필수예요. 슬래시 별표 붙여서 쓰셔야 돼요. 붙여서 쓰셔야 됩니다. 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붙여서 쓰셔야 되는데 슬래시와 별표를 붙여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끝날 때 별표와 반대 순서로 별표와 슬래시를 붙여서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은 주석이 돼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블록 주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석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어떤 코드에 대한 설명, 코드나 파일이나 코드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는 부분이에요. 어, 주석이란 파일이나 파일 또는 코드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는 부분이고요. 실행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라고 얼마든지 작성을 하더라도 실행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저희가 실행했었던 문장이 있었죠. select, user, from, dual 이런 문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컨트롤 엔터 해볼까요? 실행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실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얘는 컨트롤 엔터 실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문서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설명을 작성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운 거 아니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실행되지 않는 내용이다. 어떤 설명을 작성할 때 하는 거다. 음. 그래서 똑같은 이런 문장을 이렇게 밖에 있으면 실행이 되는 문장이고 요 안에 슬래시 별표 그다음에 별표 슬래시 안에 있으면 주석 실행되지 않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주석을 만드시는 방법은 이렇게 블럭으로 만드시는 방법이 있고요. 블럭으로 만드시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대시를 두 개를 써주시는 거예요. 대시 두 개는 한 줄 주석이라고, 인라인 주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줄짜리 주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행이 되는 문장이 아니에요. 컨트롤 엔터. 사실 이거는 그 SQL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기 때문에 실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행하면 안 되는 건데, 컨트롤 엔터 아무리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한 줄 주석인 경우에는 그 바로 밑에 있는 내용,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그 바로 밑에 있는 내용은 주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이 돼요. 근데 얘는 아무것도 실행이 안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만약에 이 밑에도 주석을 넣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계속 이어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게 한 줄짜리 주석은 그 라인의 끝까지 대시 두 개를 붙여서 쓰셔야 됩니다. 대시 두 개를 붙여서
그, 그 줄의 끝까지, 그 줄의 끝까지가, 그 주석이 되는 그런 거를 인라인 주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블럭 주석은 슬래시 별표로 시작하고요. 별표 슬래시로 끝나면 돼요. 그럼 이 안에는 뭐 몇 개가 있든 상관이 없어요. 뭐 빈 줄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몇 개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블럭 주석과 그 다음에 그 블럭 주석과 인라인 주석이 차이점 아시겠죠? 제가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떤 문장을 작성해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라고 하는 거는 이런 주석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Select user from dual은 현재 접속한 사용자 계정을 출력하는 문장.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중에 복습하실 때, 이 문장은 현재 접속한 사용자 계정을 화면에 출력해 주는 거구나. 이런 용도로 제가 주석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이런 용도로. 뭐 예를 들어서 select sysdate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한, 데이터베이스 줄여가지고 간단하게 DB라고 할게요. DB 시스템의 현재 시간 정보를 출력하는 문장. 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재 시간 정보를 출력하고 싶으면 select sysdate from dual을 하면 되고 현재 접속한 사용자 계정을 알고 싶으면 select user from dual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 문장에 대한 주석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때로는 블럭 주석으로 설명을 드릴 때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인라인 주석으로 설명을 드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 수업이 뭐, 이론 수업, 그 다음에 실습 수업, 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진행되진 않을 거고요. 그냥 바로바로 코드를 실습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할까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뭐 새로운 내용, 네. 블록부서 앞에 네. 무조건 계속 별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거는 보기적으로 하고 넣은 것 뿐이고요. 이거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슬래시 별표. 그 다음에 끝날 때는 별표 슬래시. 그 이외의 나머지 별표들은 다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네, 저는 그냥 보기적으로 하고 넣은 것 뿐이에요. 네. 요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시작할 때는 슬래시 별표로 시작한다. 끝날 때는 별표 슬래시로 끝난다. 어, 여기가 주석의 시작, 여기가 주석의 끝이다. 그런 의미예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어떤 편집기 같은 경우에는 블럭 주석을 만들면은요, 얘가 알아서 엔터를 칠 때마다 별표를 자동으로 넣어주는 그런 편집기가 있어요. SQL 디벨로퍼는 그렇게 넣어주진 않는데, 다른 편집기 같은 경우에는 블럭 주석을 만들 때 별표를 쭉 하고 엔터를 칠 때마다 별표를 자동으로 넣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뭐 그래서 뭐 새로운 내용을 하지는 않았고요. 하지는 않았고 약간의 그 보충, 추가 설명을 조금 드렸고 잠깐 15분 쉬었다가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35분에 뭐 새 파일 만들기, 그 다음에 셀렉트하기 뭐 이런 내용들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죠.